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김선윤, 정동욱입니다. 네, 오늘 좀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도 여객선 소식인데요. 조금 빨리 무사 귀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처리를 조금 해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보고요. 오늘 그래도 시장 분위기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기관들의 매도 흐름 좋아 보이진 않은데요. 자, 정동욱 멘토님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최근 장에서 좀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상 3월 말 그리고 4월 초까지 해서 특히나 기관권에서 대형주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역시나 외국인의 귀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다시 중소형 개별주에 대해서 기관권에서 굉장히 강한 매수를 외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시장은 조금씩 어떻게 움직일지 저조차도 판단하기 힘든 시장입니다.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도움도 드립니다. 종목 상담 해드린대요. 번호 먼저 말씀드려보자면요. 02-3153-2611에서 2612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013-3366번에 0110번으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습니다. 홈페이지에서요, 종목 상담 게시판에 들어오셔가지고 글을 남겨주시면은 좀 이따가 종목 상담 시간대 깨끗하게 확실하게 책임지고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조금 이따 돌아오겠습니다. 자, 시장은 확실하게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기관들은 매수가 들어오지만 외인들은 매도가 들어오지만 나가지만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개인의 매수가 좀 잡힌다는 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연기금까지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 좋게만은 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정동욱 멘토님께서 오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관권에서 이제 대형주가 아닌 중소형 개별주로 다시 이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유는 몇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3월 수출 지표가 예상외로 또 한 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 경기 회복이 조금은 늦춰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역시나 대형주에 집중을 했던 기관권의 자금이
이제는 다시 중소형 개별주로 몰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중국의 수출 지표가 조금 개선되고 지금 GDP 성장 1분기 GDP 성장률이 한 7.3%, 7.4% 정도가 나왔다면 개선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기관권에서 대형주에 대한 매수를 유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3월 수출일 지표가 안 좋게 나온 상황에서 역시나 GDP 성장률 자체가 시장 예상을 소폭 상회하는 수치로 나왔다. 그러면 역시나 부양책을 기대하면서 어느 정도 대형주, 중국 경기 민감주인 포스코 이런 철강, 화학 그리고 조선까지 이러한 대형주를 담아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었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오히려 오늘장 중국의 GDP 성장률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화학과 그리고 철강 그리고 조선주까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완연하게 중소형 개별주로 기관이 턴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조금 시장 참 판단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오늘 벽산건설과 동양건설 아까도 보셨지만 정리매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벽산건설이 92% 정도 하락을 마감했고요. 동양건설 같은 경우는 88%였나요? 그 정도 수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확실하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벌써 이제 상패 시즌이 끝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올해 그래도 이제 실적 개선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기관들과 외인들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 종목들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은 기관들이 이렇게 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는 해주고 있는 종목도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외인들이 같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군들 보신다면은 좋은 결과 그리고 또 오늘 플렉서블 관련주도 급등했듯이 모멘텀이 있는 종목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 관련주 들고 있긴 해서 기분이 좋았지만 티는 못 내겠습니다. 오늘 안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방송해야 될 것 같고요. 확실하게 시장 수급을 조금 눈여겨보시라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자 키워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아이컴포넌트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아이컴포넌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삼성전자에서 플렉서블 관련주들 오늘 아주 그냥 급등을 시켜놨죠. 아이컴포넌트 어떻게 조금 봐야 될지 제가 정동호 멘토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동호 멘토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이컴포넌트 오늘 강하게 상한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에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투자를 하겠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플렉서블과 관련된 중소형 개별주들이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이컴포넌트 이외에도 하이셀이라는 종목 그리고 DDI라는 종목이 세 종목 다 상한가로 기록하면서 정말 오늘장 강한 테마를 형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은 삼성의 힘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사실상 이러한 OLED 플렉서블 관련된 패널 공급에 대한 이슈는 월요일인가 전일장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어떠한 기사가 있었냐고 하면은 아이워치 그러니까 애플사로 플렉서블 OLED 패널을 LG 디스플레이에서 1200만 대 기준 정도로 공급을 할 것이다 이러한 기사가 있었는데 사실상 이러한 애플에 관련된 이런 OLED 공급 기사가 났을 때에는 전혀 반응이 없던 종목들이 삼성이 오늘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투자한다 이러한 말이 나오면서 대거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러한 테마주를 굉장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테마주들 중에서 이제 팔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업종이 있는데 단연 대부분의 기업들 관련된 기업들이 대거 상한가를 기록을 했을 때는 오히려 테마를 즐기면서 조금 끝까지 가져가 보자 이러한 관점을 또 한번 가지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 세 종목 이상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주식들 향후 며칠 동안 계속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플렉서블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상한가에 거의 모든 종목이 안착을 마감으로 했습니다. 아이컴포넌트, 하이셀 등등등 전부 다 상한가를 갔습니다. 거래량이요. 평소보다 보통 5배 정도씩 다 터져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컴포넌트 좀 볼게요. 자, 아이컴포넌트 같은 경우도 오늘 장에서 시가부터 5%로 시작해서 종가, 상한가 마감을 딱 했는데 꽉 찬 15%를 보여줬습니다. 주가가 더 급등을 할까요?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아이컴포넌트 같은 경우가 고점 포인트 자체가 여기입니다. 항상 조금 같은 이슈였어요. 보시면 아시지만 이 포인트마다 거의 같은 플렉서블 이슈로 인해서 주가들이 급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슈였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삼성에서
라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주가가 제대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은 정말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가 조금 더 상승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크지만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이미 떠난 기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따라가시다가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물량을 담는 것은 좀 반대를 드리고 조정이 온다면 조금 한번 넣어보시라 이렇게 제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오늘도 급등한 LG 이노텍입니다. 자, 이 LG IT 관련주들이요. LG IT 관련주들이 정말로 주가가 최근에 무서운데 LG전자, LG디스플레이도 굉장히 무서운데요. LG 이노텍 이 종목 정말 제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따라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 시점인데요. 정동 멘토님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LG 이노텍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테마주와 좀 동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어느 정도의 테마성은 조금 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LG 이노텍뿐만 아니라 최근에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이러한 LG 그룹주들의 IT 관련된 LG 그룹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무섭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LG 이노텍 오늘장 5% 가까운 급등세를 시연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나 기존에 있었던 LED 부분의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 이러한 이슈가 기사화되면서 오늘 5%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외에도 LG 이노텍 카메라 모듈 스마트폰 부품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투자 심리나 모멘텀들이 LG 이노텍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게 LG 이노텍 1분기, 2분기 실적이 개선세를 거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LG 이노텍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대차 잔고가 조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의 매물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급하게 오를 때 추격 매수는 하지 말아 보면서 안정적으로 사기 위해선 10만 원 초반대나 10만 원이 다시 한번 무너졌을 때 1차 조정권에 들어왔을 때 사는 전략이 필요한 게 LG 이노텍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차 잔고가 늘고 있다는 건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차 거래가 뭡니까? 주식을 지금 현재 가격에서 빌려가지고 많이 내려갔을 때 다시 빌린 만큼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익이 발생하겠죠.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 봤을 때는 기관들이 매도를 좀 더 강화할 가능성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따라가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꼭 놓치지 마시고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삼성전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전기 정말로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요. 갤럭시 S5 지금 잘 팔린다죠? 자, 성능은 그런 대로 올라갔지만, 전반적으로 그 출고가,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 기본 원가 자체가 갤럭시 S4 때보다 20%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가격은요, 10%가 다운이 됐습니다. 자, 또 하나. 애플의 그 보급 스마트폰과 비교해서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갤럭시 S5 지금 선풍적 일기를 끌면서 팔고 있고,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 납품권 내에서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장에서도 2% 이상 올라가는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오후장에 수급 100점 줄 때 추천을 드려서 7%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 자, 이건 수급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당연히 좋을 겁니다. 1분기나 2분기, 1분기 때 흑자를 하는 가능성이 높아요. 자, 볼게요. 수급 보시면요. 기관들이 최근 들어 3일 동안, 그러니까 14일 날 30만 주, 어제 20만 주, 오늘도 32만 주 매수를 좀 보여줍니다.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반면에 개인들의 매도 흐름, 외인은 꾸준한 매수고요. 그럼 전반적으로 외인들과 기관들이 꾸준하게 이 종목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게 포인트로 잡힙니다. 개인 물량은 빼먹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당분간 기관들과 외인들의 물량 자체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상승 쪽으로의 움직임. 이렇게 가파르진 않겠지만
상승 쪽으로 움직임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동훈 멘토님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삼성전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상 뭐 LG 이노텍도 그렇지만 삼성전기 그리고 코스닥 개별주 특히나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최근에 대거 뭐 테마군을 형성하거나 스마트폰 부품주가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는 사실상 중소형 개별주장 굉장히 강하게 왔었는데 그때 스마트폰 부품주를 들고 있지 않은 사람은 뭐 바보다 막 이러한 말들도 나왔었는데 그때만큼의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갤럭시 S5 출시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S4보다 역시나 많은 물량이 지금 팔려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양호한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LG 이노텍과도 좀 경쟁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애플의 저기 아이폰 6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러한 삼성전기 갤럭시 S5와 관련된 이런 부품주 양호한 흐름을 조금 이어가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삼성전기 제가 좀 팁을 하나 좀 드려볼게요. 이미 이제 예전부터 매수하신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뭐 8만 원 위에 9만 원 그 위로 해서 더 10만 원대까지 매수하신 분들, 작년 초에 매수하신 분들이 9만 원대, 10만 원대 매수 가격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요 정도 포인트. 그리고 2012년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흐름을 봤을 때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흐름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2012년부터 흐름입니다. 2013년 흐름 보자면요. 주가 흐름 자체가 쭉 밀려 내려가다 포인트 자체가 바뀝니다. 지금 이게 바뀌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해서 삼성전기의 흐름 자체는요. 주가 흐름 자체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 튀어 올라간 다음에 조정을 거친 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는 이런 포인트가 잡힐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매수하셔야 되죠? 주가는 어찌됐든 올해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럼 언제 매수하면 되죠? 이때가 아니라요. 이때가 아니라 조정 나올 때, 요 포인트 때 조정 거친 이후에 반등 줄 때. 시간적으로 따져보자면, 뭐, 한 2, 3개월 뒤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하여튼 그 포인트를 맞춰보세요. 1분기 실적 좋고요. 2분기 실적 좋은데, 2분기 실적 나오면은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포인트 때 맞추시고, 걱정 없는 종목이다. 그냥 한번 무조건 물리신 분들, 그래, 삼성이 망할 리가 있냐? 밀고 가보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걱정 마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장 저희가 특징 정보 봤고요. 수익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6일 수요일 막상막하 투맨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유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재 포트에는 두 종목이 편입되어 있는데요. 그중 하이트 진로를 기관 매물 출회에 따른 부진으로 내일장 시초가에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내일장 전략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정동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한국전력이 오늘장 0.89% 하락 마감했지만 현재 5.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먼저 정재훈 멘토가 한국정보통신 목표가와 손절가를 수정해 주셨는데요. 목표가 기존 7,200원에서 8,000원으로 손절가는 기존 5,800원에서 6,5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나무누 멘토의 쌍용차를 목표가 기존 12,000원에서 13,500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내일장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누 멘토의 쌍용차가 대박을 쳤습니다. 오늘장에서 무려 12% 이상 오르면서 상승 마감을 지었는데요. 외국인 매수자 유입에 강세를 보이며 오늘장 40.4%의 수익률로 당당히 2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3위는 김용주 멘토의 동국 SNC가 19.7%로 상위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4위는 조민규 멘토의 LMS가 16.2%를, 5위는 정재훈 멘토의 한국정보통신이 14.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정재훈 멘토의 삼화 네트워크스가 46.3%로 여전히 1위를 기록하며 수익률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정재훈 멘토의 차지입니다. 누적 수익률 78.6%를 기록하며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2위는 조민규 멘토가 39.2%를 기록하고 있네요. 3위는 예병군 멘토가 33.6%를 기록하며 당당히 3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과연 내일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순위에 어떤 변동률이 생길지 막상막하 투매주 멘토들의 내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안타까운 말씀 드려볼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손절 쳤던 영업무역이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NC도 오늘부터 다시 올라가네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이제 좀 액땜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좀 많이 빠졌지만 또 하나 좀 말씀드려보자면 한전기술 지금 마이너스 구간입니다. 내일 시초가 부근에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수급적인 부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정리를 해달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수급을 좀 살펴볼게요. 한전기술 지금 외인과 기관들 양매도가 4일째 나와주고 있습니다.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손실 크게 안 났을 때 깔끔하게 정리해서 쳐버리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트진로 정말 바닥에서 잘 잡아드렸습니다. 그렇죠? 정말 나이스 타이밍 요때 잡아드렸고요. 그쵸? 딱 요때까지 왔는데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 이 바닥권에서 주가 어떻게 간다고요? 평행하게 연결했을 때 고점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충분히 매도도 된다. 그런데 또 재밌게도 기관들의 매도가 많이 잡히네요. 그래서 내일 역시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보고 잠깐 말씀드렸던 영업무역 있죠? 매수가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이때였습니다. 여러분. 요때였어요. 이때입니다. 네. 그런데 손절가를 쫙 깨고 내려가더니 바로 이렇게 됩니다. 보유하고 있었다면 수익이 한 14, 5% 됐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때 지난주 수요일 날 물려 계신 분들 뭐라 말씀드려요? 이날입니다. 제일 마지막 이날. 걱정하지 마세요. 가져가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실적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빵 나와버립니다. 알고 있던 건데 어쨌든 시장은 그렇게 반응을 하네요. 네, 저는 손절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어차피 길게 보실 거 저 스타일 아시죠? 계속 수익 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고요. 자, N소프트도 조금 제가 빠졌지만 다시 오늘 3.6% 올라왔어요. 어차피 갈 종목이에요. 여러분 장기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부산방기 이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주식쇼 스트라이크 할 때 제가 이거 이때 추천드렸던 겁니다. 기억을 하세요? 자, 이거 몇 배 올랐습니까? 3배 올랐습니다. 여러분, 아우 정말 이런 종목도 있었죠? 서산 이런 거.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네, 서산 이런 것도 있어요. 완전 급등? 또 뭐 있었나요? STI 이거 보세요. 같은 시기 때 네, 추천드렸던 겁니다. 피디님 죄송합니다. 너무 바쁘신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런 흐름 여러분 따라오세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드릴 겁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그런 종목인데 걱정 마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이겁니다. 한류.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창조경제. 자, 눈치채셔야 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K-팝입니다. 오늘 지금 현재 실시간 검색어 네이버 1위로 떠 있는 게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엑소 콘서트입니다. 지금 상황이 진도 쪽에 이제 시선이 쏠려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안쓰러운데요. 자, 저는 그래도 할 일을 해야겠죠? 첫 번째 키워드 가지고 나온 것부터 좀 살펴보자면요. 자, 종목 추천 딱 한류 첫 번째. 이게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프랑스입니다. 네, 프랑스의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외국 사람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한류에, 뭐, 터키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뭐, 유럽 쪽이나, 그 다음에 남미 쪽이나 비롯해서 아주 푹 빠져 계십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있고, 어떤 친구들을 좋아합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뭐, 친구들 많죠? 엑소나, 샤인이나, 그 다음에 또 빅뱅이나, 굉장히 많은 분들, 2NE1이나, 다 많은 분들을 좋아하고 있죠. 그런 분들,
매출 확대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 그리고 또 김수현 효과로 인해서 중국 쪽까지 굉장히 최근 들어서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는 부분. 아시죠? 김수현 씨 중국에 가면 난리가 납니다. 출연료가 억대래요. 와,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런 흐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창조 경제입니다. 자, 예전에 이제 박 대통령께서 연설했던데 창조 경제 박람회 때 이게 바로 또 존 호키스 박사가 썼던 책이 있는데요. 창조 경제는 이겁니다. 내가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해서 일을 만들어냈어요. 그로 인해서 내가 매출을 창출해내는 거. 아무도 하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 아무도 여기서 돈을 벌지 못했는데 내가 거기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 매출을 창출해내는 거에 대해서 창조 경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광고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데, 광고가 기억이 나는데요. CJ 광고를 좀 들어볼까요? 말씀도 될지 모르겠는데, CJ가 가장 잘하는 것은 문화를 만드는 이런 광고 있잖아요. 정말 그게 창조 경제 중에 하나죠. 그렇죠? CJ E&M 주가 계속 잘 가고 있죠. 그런 포인트, 게임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엔터론, 노래나 드라마 이게 바로 한류 열풍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것은 이제 창조 경제 타운이라는 그 홈페이지입니다. 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인데요. 들어가 보시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아이디어 발전소도 있고요, 그렇죠? 아이디어 사업 지원 정보도 있고, 창조 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건 제가 오늘 따온 거고요. 들어가 보시면요, 여러분들 좀 재밌는 것들 많이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인데요. K-팝입니다. 자, K-팝 어워드부터 시작해서 K-팝 문화 콘텐츠부터 시작해서 오늘 네이버에 지금은 모르겠지만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엑소 콘서트 5월 20일경에 있는데 그 콘서트 예매권, 콘서트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티켓 파워. 일본에서는요, 아주 그냥 대박을 쳤다 그러죠.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자, 이거 누굽니까? 지금 제가 누군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만 해놨습니다. 네, 12명의 그룹인데요. 요즘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 그렇죠? 요런 흐름.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자, SM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SM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차근차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 최근에 주가가 3월 달에 급등을 했습니다. 잘 가다가 빠졌던 이유가 무슨 횡령 사건 요런 거 좀 휘말려주면서 주가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갔는데 지금 살펴보자면 SM의 주가 완벽하게 바닥 라인을 확인하고 있는 게 느낌이 드는데요. 자, 먼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 가장 먼저 엑소 앨범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다음 주 월요일 날 글로벌 전 세계로 앨범 발표를 낮 정오 12시에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세요. 이게 지금 국가 재난이 났어요. 그렇죠? 국가 재난 수준이에요. 거의 3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지금 이제 실종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에 불구하고 엑소 앨범 콘서트 티켓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있고, 한쪽은 그걸 즐기기 위해서 티켓도 비싸요. 거의 10만 원 가까이 해요. 그거를 내고서 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주가 흐름으로 볼 때는 매출 확대의 기회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KT도 마찬가지죠. KT 구조조정 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참 투자자 입장에서는 반길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쪽 관련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쪽 진도 쪽 얘기를 들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중국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김수현 효과 중국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대박. 아무래도 김수현 씨 같은 경우는 국내에 있을 때보다 지금 이 별그대란 드라마 하나로 인해서 중국에서 인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아예 그냥 레벨업을 몇 단계 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레벨 100이었는데 그나마 레벨 200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쫙 뛰어 올라와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엑소 지금 어떻습니까? 으르렁대, 요거 으르렁 하나 이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버린 게 이번에 보세요. 제대로 콘서트 난리 났죠? 중국
이게 엑소는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뭐 중국에서 활동하고 일본에서 활동하고 우리나라 활동하는데 굉장히 매출 규모가 큰 그런 대형 그룹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전과는 틀려요. 작년도 좋았지만 올해는 진짜로 대박인 것 같아요. 한류 자체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준단 말이에요. 창조경제로. 뒤에서 그냥 막 서포트 해줍니다. 자, SM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엑소 나옵니다. 2분기 때 나왔어요. 1분기 때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하고 2분기 때는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콘서트가 어떻게? 대박이니까. 콘서트 한 번 하면 돈을 진짜 떼돈을 벌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법니다. 매출이 그냥 확확 뛰게 되거든요. 자, SM 차트 흐름과 좀 수급적인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SM의 차트 흐름입니다. 항상 제가 SM은 이거밖에 말씀 안 드려요. 한 번씩 크게 빠질 때마다 주가가 올라가더라. 자, 그쵸? 지금도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보자면 이 라인 따라서 그림을 한번 연결해 보자면요. 완벽 거의 바닥 라인에서 반등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단기적으로 보는데 제가 평행하게 줄 하나 긋고 여러분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포인트 말씀드리죠. 항상 말씀드리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고점, 고점, 고점이죠. 여기서 추천을 못해요. 슈팅한 느낌이 나니까. 근데 안 좋은 일이 빵 터졌어요. 정말 재밌게도. 그럼 여기서 어떻게 사고 여기서 어떻게? 요 정도 포인트 잡히지 않을까요? 상승 쪽으로의 분위기 전환. 자, 갭이 얼마입니까?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갭이요, 한 10% 됩니다, 여러분. 네, 10% 정도 돼요. 충분하지 않을까. 자, 기관들이 그렇게 좋은 보고서 냈는데 매수가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다가 오늘 소폭이나마 좀 매수가 잡힙니다. 아마 제가 보건대 분명히 기관들 매수 다시 할 겁니다. 외인 매수 더 많이 할 거예요. 내일이나 이번 주나 하여튼 다음 주부터 해서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왜요? 엑소 앨범이 해외로 본격 판매되는 게 다음 주 월요일 정오 낮 12시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보시면 되고 꾸준하게 이 기간 매수 흐름을 저는 기대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아셨죠? 걱정 마시고서 잘 지켜보시면 되고요. 자, 매수가 잡아드릴게요. 매수가는 현재 종가 부근에서 47,55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 제 말씀을 드려보고요. 목표가는 51,000원 정도로 해서요. 10% 조금 안 되는 구간으로 해서 잡아주시면 되고 손절가는 제가 이 라인은 깨면 용서 못합니다. 46,000원을 깨게 될 경우엔 빠르게 정리하시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윤의 종목 키드카드였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동욱입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히든카드 시간을 갖기 전에 먼저 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 AS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한국전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소폭의 조정세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해주다가 오늘은 약간의 매도를 보여주면서 잠깐 쉬어가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한국전력은 정말 길게 보면서 끝까지 우상향할 수 있는 5만 원 부근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대형주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4만 원 부근까지 와서 약간의 횡보세를 겪고 있습니다. 역시나 4만 원 벽에 부딪히면서 약간의 횡보세를 겪고 있지만 오히려 이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수익률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전력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전문 투자자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올해 정말 강력한 턴 어라운드가 예고돼 있다 이러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대부분 큰 자금 같은 경우는 이러한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이러한 대형주에 자금을 쏟아붓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수가 기대된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45,000원까지는 조금 강력하게 홀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지바이오 오늘 2%가 넘는 조정 하락세를 겪으면서 현재 마이너스 1.4%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데 이 종목도 저는 걱정
걱정이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지바이오 1, 4분기부터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3, 4분기까지 그러니까 3, 4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10월이나 11월까지는 실적 모멘텀을 타고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 이지바이오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지바이오 실적이 왜 이렇게 좋아지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수직 계열화를 완료한 축산 농가를 보유한 이러한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를 이제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금겹살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겹살 그러니까 돼지고기 가격이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40% 가까운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역시나 우리손 홀딩스라는 이런 돼지 농가를 보유한 이지바이오 굉장히 큰 수혜를 얻을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지금 소 가격 그러니까 한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소고기 가격 자체가 미국에서 7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글로벌 트렌드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한우 가격 역시 큰 폭으로 상승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닭고기, 오리고기 산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닭고기 가격 벌써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가장 크게 오르지 못한 게 이러한 닭고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닭고기 가격 5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시작되는 그런 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닭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소고기 모두 올해는 축산업 가장 호황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 하에서는 역시나 이지바이오 올해 실적 굉장히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 종목 추천 히든카드를 시작을 해야 될 텐데 키워드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여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말라리아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이쯤 되면 이제 어떤 종목을 가져왔을지 대부분 눈치채셨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G6 PD 결핍증이다 조금 어려운 용어를 가지고 왔는데 본격적으로 키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여름입니다. 여름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 계곡에 대해서 제가 지금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벌써부터 이제 봄이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3월부터 봄이 시작이라면 이제 딱 절반을 지나온 시점이 되었는데 벌써부터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대구의 최고 기온이 28도 부근까지 올라갔다 이러한 뉴스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그만큼 여름이 전년에 이어서 봄이 짧아지고 이러한 여름철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여름에 관련된 종목을 조금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두 번째 사진은 조금 무서운 사진이다 이렇게 저는 가지고 왔는데 말라리아 이제 모기에 대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말라리아에 대해서 가져온 이유가 세계 3대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에이즈, 그 다음 결핵, 그리고 세 번째가 말라리아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고 많이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질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매년 사실상 201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한 110만 명이 말라리아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년 이제 2013년도, 14년도, 12년도 이렇게 들어보면 매년 60만 명 정도가 아직까지 말라리아로 이제 목숨을 앗아간다고 합니다. 뇌에 침투하는 질병인 만큼 굉장히 그 치료나 아니면은 진단 키트에 대해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말라리아에 대해서 수혜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세 번째 키워드는 G6PD 결핍증이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지금 사진을 보면은 이제 아리따운 여성분이 제가 일부러 아리따운 여성분 사진을 찾았습니다. G6PD 결핍증에 의해서 지금 빈혈을 일으키는 그런 사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G6PD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효소로 알려져 있는데 적혈구를 건강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효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G6PD라는 효소가 부족하다면 적혈구가 쉽게 파괴되어서 빈혈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러한 G6PD 결핍증 같은 경우는 여성분보다는 남성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남성분들 조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세 가지를 종합했을 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XS바이오입니다.
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액세스바이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액세스바이오, 과연 제가 키워드를 가지고 왔을 때 그거와 무슨 연관이 있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나 해가 나가자면, 6월부터 9월까지 말라리아의 본격적인 활동 시기라고 합니다. 이제 4월 중반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반이 지나면 이제 말라리아의 본격 활동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말라리아에 6월에서 9월 동안 걸리는 사람의 전 세계에서 이제 80%가 이 계절, 여름철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심해야 되는 계절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액세스바이오라는 기업은 전 세계 말라리아 진단 키트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글로벌 점유율 거의 4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라리아 본격적인 활동 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지금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러한 말라리아 진단 키트의 성장, 그리고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제가 글로벌 점유율을 40%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상 그 이전에는 뭐 33%, 30%로 조금 30% 초중반이었는데, 2013년도에 거의 40% 가까운 점유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WTO에서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지금 액세스바이오의 진단 키트를 인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유율 역시 지속적으로 소폭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유율이 상승을 한다면 역시나 수량 부분에서 증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라리아 진단 키트 성장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실적 개선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미국에 위치한 본사는 모두 자동화를 이뤘습니다. 자동화에 의해서 이제 인건비가 조금 축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지역에 공장을 완료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지역, 인건비가 싼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한다고 치면 역시나 인건비 부분에서 굉장히 큰 절약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부분 하에서는 역시나 비용적인 부분이 절감되면서 수량적인 부분이 증가한다면 실적 개선세는 지속될 것이다. 말라리아 진단 키트의 성장은 향후 몇 년 동안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 앞서 말씀드렸던 G6PD의 진단 키트가 본격적으로 매출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격적으로 매출이 가시화된다면 신규 매출이 가미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액세스바이오 올해 하반기부터 그리고 내후년까지 매출의 성장세는 굉장히 뛰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말씀드리면 미국의 본사 그리고 국내 법인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생산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지면 올해 온기로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 개선에는 약간 미비할 수도 있겠지만 온기로 반영되는 내년에는 정말 큰 폭의 실적 성장세가 기대되는 것이 액세스바이오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액세스바이오 가격 전략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액세스바이오 오늘장 소폭 상승을 보이면서 한 1.8% 상승을 보이면서 반등세를 이어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바닥을 찍고 10,000원 초반대에서 바닥을 찍고 재상승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이게 15,000원 부근까지는 무난하게 1차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1,800원 부근에서 매수하면 조금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1차적인 목표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15,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9,8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정동욱의 히든카드 종목 액세스바이오였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깔끔하게 칼같이 객관적인 관점으로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지 한번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253-2611에서 2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번에 0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벌써 와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문자 상담입니다. 4008님께서요. SK하이닉스 문의 주셨는데요. 매수가가 39,000원, 비중이 30%입니다. 자, 정도 멘토님, SK하이닉스 이거 어떻게 할까요? SK하이닉스 39,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조금, 손실폭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아쉬운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김선영 멘토나 제가, SK하이닉스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입니다. 3만원 초반대, 그리고 34,000원 부근에서는, 정말 강력하게 사야 됐던 것이 SK하이닉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주가 흐름이 조금 재밌는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중국 공장에서 오히려 화재가 났을 때 디램 가격이 상승한다 이러한 부분에 모멘텀을 타고 4만 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는 중국 공장이 정상화가 되면서 오히려 디램, PC 디램 가격이 빠지고 있다, PC 디램 가격이 하향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면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4만 원, 4만 200원까지 올랐다가 3만 7천 원 부근까지 하락을 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SK 하이닉스는 전적으로 이런 디램 가격 동향에 따라서 후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디램 가격이 다시 반등세를 유지한다면 SK 하이닉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무난하게 4만 5천 원까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역시나 올해 실적이 굉장히 우량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디램 가격이 반등세로 돌아선다면 4만 5천 원대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디램 가격이 지속적으로 빠진다면 3만 5천 원 이하까지도 조금 감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3만 5천 원 이하로 내려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SK 하이닉스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나 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도 PER 10배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8배, 9배 조금 안 되는 수준에서 거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3만 5천 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추가적인 매수로 평단가를 조금 낮추는 전략이 필요한 게 SK 하이닉스고 만약에 PC 디램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면서 4만 원 이상, 4만 5천 원 부근까지 상승을 한다 그러면 4만 5천 원까지 보유하지 마시고 4만 2천 원에서 4만 3천 원에서 차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게 SK 하이닉스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디램 가격의 추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화가 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좀 봐드릴까요? 네오이즈 게임즈. 네, 네오이즈 게임즈요. 혹시 예, 예. TV 보고 계시다면요, 볼륨을 조금 줄여주세요. 약간 조금, 한 박자 늦게 좀 오니까요.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예. 네오이즈 게임즈 매수가는 얼마실까요? 지금 17,500원 됐습니다. 17,500원이 매수가시고요. 아니, 원래 더 높은 가격에 샀는데, 네. 이제 사다 보니까 17,500원까지 왔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그럼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100% 됐습니다. 100% 한 종목 들고 계시고. 예, 예, 예. 이거를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게 예전부터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이었고, 네. 또 장기간 이렇게 움직임이 없었고 해서, 네네. 아주 예전부터 봤던 종목이었기에 그냥 조금 사다 보니까 이렇게 장시간 그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자, 네오이즈 게임즈 정말 사연이 많은 종목이잖아요. 예, 예. 많이 갔을 때 7만 5천 원까지 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중국 쪽과 더불어서 여러 이제 해외 매출을 차지하던 피파 온라인이 맞나요? 그리고 농구 게임이 프리스타일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장사가 안 돼주면서 주가가 아주 그냥 2012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빠져버립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새로운 가격을 좀 형성하고 있는데, 네오이즈 게임즈는요,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하반기에 게임이 하나가 나옵니다. 정말 대작으로서 제가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거 재밌을 것 같아라고 귀에 들어올 정도입니다. 검은 사막이란 게임인데, 그게 나오게 되면은 그때 모멘텀을 받아서 아마 주가가 굉장히 크게 갈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픈 베타를 시작해야지 그때부터 진짜인데 이거는 뭐 아직 계속 클로즈 베타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뭐 올해 연말에 그게 오픈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좀 시간적 여유가 걸리겠습니까? 그 부분이 좀 걱정이긴 한데 항상 근데 네오이즈 게임즈는요. 제가 이 종목 작년 여름부터 계속 보면서 수익을 몇 번 재밌게 냈던 기억이 있던 종목입니다. 뭐냐면요. 그냥 항상 패턴이 똑같아요. 네, 봐드릴게요. 차트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보자면요. 제가 진짜 몇 번 수익을 냈던 게 그냥 여기 보시면 여기 바닥 라인이었고요. 여기 바닥이고 여기도 바닥이고 여기 바닥이에요. 자, 그래서 이 라인만 그냥 따라서 손 쭉 긋고 여기서만 샀어요. 제가. 네,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샀고요. 그리고 여기서 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언제 팔아야 되죠? 평행하게 주가 긋고, 주를 긋고요. 올려서 고점 두세 개 있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언제 팔았겠습니까, 제가? 이때 팔고요. 그리고 또 이때 팔고요. 그쵸? 이때는 팔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7,500원이신데, 이거 지금부터 어떻게 될까요? 한번 튀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자, 걱정이 되실까요? 걱정 전혀 하지 마십시오. 다시 갑니다. 대신에 기간으로 봤을 때, 한 다시 요 정도 19,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매수가까지는 금방 갈 거고요. 수익을 내기 위한 19,000원 10% 먹기 위해서 달려가는 시간은 한 달 이상 좀 더 2달 가까이 소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네오이즈 게임즈가 전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꾸준하게 들고 가십시오. 아셨죠? 부탁드리는 것은 네. 홀딩 드리겠습니다. 꼭 홀딩 해주세요. 아셨죠? 근데 하나만 더 궁금한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이거 장기간 더 가지 않고 가도 되는 겁니까? 장기간으로 보자면 연말에 나오는 검은 사막은 보세요. 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네. 검은 사막이 아마 대박이 날 겁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제 촉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포인트에 맞춘다면 장기적으로도 오케이 되겠죠? 걱정 마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화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종목 상담 해드렸고요. 정동 멘토님, 오늘 뭐 어떠셨습니까? 오늘 조금 안 좋은 사건이 조금 있었는데, 주식 시장에서만큼은 조금 좋게 활짝 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조금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모두 힘을 내시고 조금 활발한 내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